지금 결론은 못 내리고 선고는 못 하고 있지만은 평의는 이미 쟁점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 5대3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 끝났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선고를 못 하고 있을 뿐이다.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 윤 선고 이러면은 4달 4일. 자, 이러면입니다. 이러면 4월 4일. 일단 4월로 넘어갑니다.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죠. 그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러면은 이번 주 선고를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면 이번 주입니다.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급적 넘어가면 안 되죠. 저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빨리 까라. 그것이 제가 썸네일에 달았지 않습니까? 그냥 까라. 뭐 이렇게 자꾸 눈치를 보느냐. 이게 적시 까자. 5대3 탄핵. 지금 5대3이면 기각입니다. 6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선고 계속 연장하고 연기하려고 업무 꾸미지 말고 그냥 까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러면은 다음 달 4일로 예정이 되죠. 장기간 평의를 거쳐온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다음 달 4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헌재 내에서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 양이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것은 할 거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별로 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들이 이미 쟁점 분석 등을 마무리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고 그러니까 선고가 머지않았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 각하 기각 3인을 이끌려고 있는 탓에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자, 이 경우 다음 달 11일 선고를 또 법조계에서 예상을 하는데 제가 제 분석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의가 저번에 변론을 10일차까지 해서 변론을 마쳤죠. 변론을 이제 마쳤으면 그 변론 결과를 가지고 그때 정인들이 나와서 했던 것이 문영배가 주도했던 것이 변론입니다. 11번 변론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의를 합니다. 평의라는 것은 헌법재판관 지금 8명이 모여서 8명이 변론 결과를 가지고 이 각 주제별로 쟁점별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이 변론 11번에 걸친 변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기도 했던 그 변론은 재판장이 문영배입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재판장이죠. 그래서 불공정 진행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무슨 정인들을 채택을 막 거부를 하고 초식에 갖다 놓고 90분 동안 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려고 하는데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때 논란이 있었죠. 그 문형배가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변론은 거기서 문형배 역할은 끝나고 평의 단계로 넘으면은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합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정형식 재판관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임명을 한. 그래서 평의는 변론과는 지금 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특히 평의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재기현 부장판사가 하면서 구속 취소 조치를 하면서 쏘아 올린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 이걸 왜 안 지켜놓냐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평의에서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때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평의가 매일 밤늦게까지 열리고 있다. 휴일에도 열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평의 시간이 그 다음에 짧아졌다. 짧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할 게 없다. 지금 결론은 못 내리고 선고는 못 하고 있지만은 평의는 이미 쟁점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 5대3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 끝났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선고를 못 하고 있을 뿐이다. 자, 평의가 끝나면 평결 단계로 가야 됩니다. 예, 평의가 죄송합니다. 이 평의가 이 쟁점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라면은 평결은 선고를 하는 거죠. 선고를 하기 위해서 가령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헌법재판관이 된 신참부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됐던 정계선 조환창이죠. 신참부터 자기 의견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각하할 것인지. 그래서 고참까지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이제 밝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과정에서 문형배는 8명 중에 1명입니다. 지금 평이나 평결을 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평결이 가까웠다는 이야기고 할 거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 전에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도 밖에서 하지 않는다. 구내식당에서 그냥 때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약속도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할 거는 다 했고 내 의견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내달 4일 선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4일이면은 뭐 며칠 안 남았죠. 그리고 늦더라도 그 4월 18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의 퇴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임박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마흔역입니다. 마흔역 때문에 하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4월 18일 이후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좀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여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변론도 제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워낙 속전속결로 막 문형배가 처리를 해버렸으니까는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더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 변론 과정에서 그리고 평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으므로 그것을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데 마흔역을 투입을 시켜서 6을 만들려고 탄핵 인용이 필요한 6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여권의 분위기로 확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되니까 마흔역을 임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다시 복귀했죠. 지난주 일주일 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는데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한다고 재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재탄핵을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처음에는 뭐 8대0 인용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바뀌게 된 여론이 민심이 바뀌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심이 첫 번째 바뀐 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같이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민심이 확 돌아섰죠.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을 했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는데 그 다음에 또 변곡점이 된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민심이 또 돌아설 텐데 그렇더라도 이재명은 워낙 다급하니까 마흔역을 임명하기 위해서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그럼 민심은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 돌았었는데 자, 아사투데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사투데이 국민 55%가 한덕수 재탄핵에 반대한다. 자, 절반 이상이 재탄핵에 반대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은 또 민심이 확 돌아서죠. 근데 이재명은 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은 이재명은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흔역을 임명을 해야지 자기가 살 길이 생기기 때문에 야권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55%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재탄핵에 찬성한다는 국민은 39%, 30%인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재명의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30%대 중반 정도 있죠. 자, 그 사람들 외에는 탄핵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겁니다. 또다시 탄핵을 한다. 불과 일주일 전에 헌재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는데 또다시 탄핵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55%,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39%. 이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찬성 응답이 47%입니다. 반대가 46%. 재탄핵에 대해서 호남에서도 이렇게 찬성으로만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한 이유가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였지만은 실제로는 그때 헌법재판관 3명, 마은혁을 비롯해서 조한창, 정계선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우리 말 안 듣느냐고 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시켰죠. 그리고 통과를 시켜서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한 석 달 가까이 직무 정지가 되게 했고,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죠. 선고를 했죠. 이 헌법재판소는 이게 헌법 위반의 소지는 있지만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 파면 못한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면 못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결정을 내려버렸는데, 다시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또 탄핵을 해서 또 헌재로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어쨌든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헌법재판소가 일주일 전에 그것은 탄핵거리가 안 된다, 파면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그럼 또 기각하는 게 뻔하죠. 분명하죠.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급주고 군기 잡고 빨리 협박하는 차원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 여기에 대응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국민생활, 또 산불, 후속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겠다.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 나라 사정은 우리 몰라. 나라 사정은 뭐 우리는 알 바 없고, 어쨌든 마은혁 임명 안 하면은 한덕수도 탄핵하고 최상목도 탄핵하고,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총리 대응으로 들었으면 탄핵하고, 둘 탄핵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